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지의 마법사입니다. 양철 나무꾼을 구하다. 도로시가 눈을 뜨니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토토는 진작 일어나 밖에서 새와 다람쥐를 쫓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도로시는 몸을 일으켜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수아비가 도로시를 기다리며 한쪽 구석에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나가서 물을 찾아봐야겠어요.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물이 왜 필요하죠? 건네라 먼지가 많이 묻었으니 얼굴도 깨끗이 씻고 마시기도 해야지요. 그래야 마늘빵을 먹다가 목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건 아주 번거로운 일이군요.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야 하니 하지만 생각할수록 내가 있으니 그 정도 불편은 견딜만 하겠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오두막을 나와 숲을 걷다가 맑은 물이 쏟아나는 작은 샘을 찾았습니다. 도로시는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한 다음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제 바구니에도 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도로시와 토토가 그날 먹기에도 양이 빠듯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려는 순간 힘겨운 신음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도로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였죠? 도로시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가서 확인해봐요. 허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신음소리가 또 한 번 들렸는데 이번에는 뒤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몇 발자국 들어갔고 도로시는 나무 사이로 비춰드는 햇살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로시가 그곳으로 달려가다가 흠집 발을 멈추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큰 나무 하나가 반쯤 베어져 있고 그 옆에는 양철로 만들어진 사람이 도끼를 치켜든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몸통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시는 놀란 눈으로 양철 나무꾼을 쳐다보았고 그건 허수아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토토는 사납게 지저대며 양철 다리를 덥석 물었는데 오히려 이빨만 아팠습니다. 당신이 소리를 냈나요?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1년이 넘게 말이죠. 소리를 듣고 도와주려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양철 나무꾼이 서글프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슬픈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짠해진 도로시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기름통을 가져와 연결 부위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관절이 심하게 녹슬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겠어요. 기름칠을 하면 예전처럼 잘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오두막 선반에 기름통이 있어요. 도로시는 곧장 오두막으로 달려가 기름통을 찾아들고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절이 어디죠? 도로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먼저 목에다 뿌려줘요. 양철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녹이 심하게 쓴 탓에 도로시가 기름을 뿌리고 나서도 허수아비가 양철나무꾼의 머리를 잡고 부드럽게 움직일 때까지 조심스레 요리조리 돌려줘야 했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혼자서 목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팔에다 뿌려주세요. 도로시가 팔에 기름을 뿌리자 허수아비가 팔을 살살 굽혔다 폈다 해주며 새 것처럼 잘 움직이게 도와주었습니다. 양철 나무꾼이 만족한 듯 한숨을 내쉬더니 치켜들고 있던 도끼를 내려 나무에 기대 놓았습니다. 정말 살 것 같군요. 녹이 쓴 후부터 저 도끼를 줄곧 들고 있었는데 이제야 내려놓게 되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리만 뿌리면 예전이랑 똑같아지겠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양철나무꾼의 다리에 기름을 뿌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양철나무꾼은 두 사람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양철나무꾼은 무척 예의가 바르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당신들이 길을 지나지 않았으면 난 평생 여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곳은 어쩐 일이죠? 우리는 위대한 오즈를 만나러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인데 나무꾼님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답니다. 도로시가 대답했습니다. 오즈는 만나서 뭐 하려고요? 캔자스를 돌려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허수아비는 머릿속에 뇌를 넣어달라고 부탁할 거고요. 양철나무꾼은 도로시의 대답에 곰곰이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즈가 나에게도 심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걸요? 허수아비한테 뇌를 줄 수 있다면 심장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두 분이 길동무로 받아준다면 나도 에메랄드 시에 가서 오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허수아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로시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철나무꾼은 어깨에 도끼를 둘러매고 모두 함께 숲을 지나 노란 벽돌길이 있는 데로 나왔습니다. 양철나무꾼이 기름통을 바구니에 담아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비를 맞아서 혹시 녹이라도 쓰게 되면 기름통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여행길에 새 친구가 생긴 건 잘된 일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뭇가지가 빽빽하게 길을 덮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철나무꾼이 도끼를 휘둘러 나뭇가지들을 휙휙 쳐냈고 이내 지나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도로시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 걷느라 허수아비가 구멍에 걸려 길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수아비는 또 한 번 도로시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양철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왜 구멍을 안 피했어요? 허수아비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보다시피 내 머리엔 지푸라기만 가득 들어있잖아요. 내가 오즈에게 가는 것도 다 뇌를 부탁하기 위해서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아니에요. 당신은 뇌가 있나요? 아니요. 내 머리는 텅텅 비었어요. 하지만 옛날엔 뇌도 있고 심장도 있었죠. 둘 다 사용해봤지만 나는 심장을 더 원해요. 어째서요? 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숲을 지나는 동안 양철나무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 패는 나무꾼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자라면서 나무꾼이 되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늙은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혼자 살지 말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면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내 멋지킨 처녀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죠. 그 아가씨는 내가 멋진 집을 지을 만큼 돈을 모으면 당장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난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죠. 하지만 아가씨와 함께 살던 오빠는 아가씨가 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 아가씨가 자기랑 계속 살며 요리와 살림을 해주길 바랬던 거죠. 노파는 동쪽 나라 나쁜 나녀를 찾아가 결혼을 못하게 해주면 양 2마리와 소 1마리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나쁜 나녀가 내 도끼에 마법을 걸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새집과 아내를 얻고 싶은 마음에 정신없이 도끼질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내 왼쪽 다리를 베고 말았지요. 처음엔 이 사고가 말도 못할 불행으로 여겨졌어요. 나무꾼이 한쪽 다리만 갖고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양철공에게 가서 양철로 새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일단 양철다리에 익숙해지자 아주 잘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막겠다고 노파와 약속했던 나쁜 마녀는 화가 단단히 났지요.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도끼가 또 미끄러지더니 오른쪽 다리마저 잘라버렸어요. 나는 양철공을 찾아다 다시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그 후로도 마법에 걸린 도끼는 2팔마저 차례차례 베어버렸어요. 하지만 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양절 팔을 만들어 달았지요. 그러자 나쁜 마녀가 도끼를 미끄러뜨려 내 목까지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땐 정말 모든 게 끝이다 싶더군요.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던 양철공이 나를 발견하고는 양철로 새 머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드디어 나쁜 마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요.
마녀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이제 마녀는 아름다운 멍치킨 아가씨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없애야겠다는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도끼를 다시 미끄러지게 해서 내 몸을 두 동강 내버렸죠. 그리고 이번에도 양철공이 나를 도와 양철 몸통을 만들고 관절을 이용해 양철 팔과 양철 다리를 붙여주었어요. 덕분에 옛날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심장을 잃은 탓에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몽땅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결혼을 하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고 말았죠. 지금도 어쩜 그 아가씨는 노파와 함께 살며 내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내 몸이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젠 뵐 수도 없으니 도끼가 아무리 미끄러진다 해도 겁날 게 없었어요. 딱 하나 걱정이라면 바로 관절 부분에 녹이 쓴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오두막 안에 기름통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기름을 바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름치는 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다 폭풍우를 만나게 됐는데 관절 걱정을 하기도 전에 몸이 벌써 굳어버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숲속에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1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심장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순 없어요. 그래서 오즈에게 부탁해 심장을 얻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즈가 이 소원을 들어준다면 난 아가씨를 찾아가 결혼할 생각이에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의 얘기에 흠뻑 빠져들었고 양철 나무꾼이 어째서 그렇게 심장을 얻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허수아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나 심장 대신 뇌를 달라고 할 거예요. 바보들은 심장이 있다 해도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난 심장을 얻을 거예요. 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행복이라고요. 도로시는 둘 중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아줌마가 계시는 캔자스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무꾼이 내가 있든 말든 허수아비가 심장이 있든 말든 원하는 건 어떤 말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도로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도로시와 토토가 먹을 빵이 한 끼분밖에 바구니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철 나무꾼이나 허수아비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겠지만 도로시는 양철도 지푸라기도 아니니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꿈 꾸시고요. 잘 자요.